장례식 첫날, 장례식장 가는 길은 군인들이 늘어서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میخوام برم ورودی پاکستان. اون برن داخل هر مصدق. ببخشید با خبرنگار از کره ای گفتم آره آواریوت مرسی ممنون ورودی از پاکستان میگه برو بیاد از خوب بنجین. Do you have a certificate?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메네이의 사진과 깃발을 들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시내 중심에 위치한 호메이니 모스크.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운집해 있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 신정체제의 정점이자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이란의 행정부와 군부, 종교계를 아우르는 최고 권력자였던 그는 지금 순교자로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مرگ بر ترام جنایتکار لبیک یا خامنه‌ای تا انتقام رهبر شهیدمون ندیم هیچ وقت کوتاه نمیایم لبیک یا خامنه‌ای احساس خیلی بدی داشتیم از اینکه رهبر عزیزمون رو از دست داده بودیم. خیلی غمگین بودیم چون پدر بود برای ما. پدرمون رو از دست داده بودیم. بزرگمون رو از دست داده بودیم. 하메네이의 관이 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망한 딸과 사위, 며느리와 손녀의 관도 함께 안치됐습니다. 시민들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گل خونده تا آخرین قطره خونمون تا آخرین قطره خون پای رهبرمون پای نظاممون و پای ایران هستیم. این جنگ برنده کیه؟ ایران اسلامی جاوید شاه خراسان. 이란과 미국의 악연은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8년 영국의 한 석유회사가 이란 남서부에서 큰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은 이란산 석유로 막대한 이득을 거뒀지만 이란의 몫은 이익의 약 20%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석유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이란의 정치와 경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정치인 모사데크가 석유 국유화를 주장하며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석유를 최초로 정치 이슈화 시켜서 그 자국의 자원을 자국이 개발하고 소유하자라는 목적으로 1951년에 이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사데크를 중심으로 한 국민 전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다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1951년 총리에 오른 모사데크는 석유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고 이란과 영국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당시 미국이 비밀리에 개입합니다. 모사데크 총리가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할 것을 우려한 미국과 영국은 정보기관을 통해 이란 내 쿠데타를 배후 조종했습니다. 결국 석유 국유화를 단행해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모사데크 총리는 실각했습니다. 모사데크는 유럽에서 공부한 그리고 처음으로 의회 제도를 주창했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를 보장하면서 이란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제 국민의 절대적인 인기로 총리가 됐는데 영국의 M16과 CIA가 직접 개입해서 모사데크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실각합니다. 이것이 이란 국민에게 주었던 그 실망감과 미국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강하게 각인시켰던 계기가 됐던 거죠. 모사데크 총리가 실각한 뒤 팔라비 국왕이 친정에 나섰습니다. 팔라비 국왕은 근대화, 서구화를 내건 백색 혁명을 추진했지만 시민들의 큰 저항을 부릅니다. 부의 독점과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속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양극화, 빈부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또 보수 성향의 이제 성직자들이나
또 종교인들, 또 보수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그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죠. 석유로 번 막대한 부는 국왕과 측근들이 차지했습니다. 당시 왕정을 지원한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After 1953, the United States installs a sort of absolute monarchy in Iran, an autocratic regime in Iran. The United States helps to create a secret police in Iran called Savak, and Savak becomes notorious for torturing dissidents, for killing dissidents, and that's why in the 1970s we start seeing a rise of sentiments against U.S. imperialism. 1978년 9월 이른바 피해 금요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왕의 군대가 반정부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발포해 수백 명이 사망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란은 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듬해 1979년 성직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뭉친 시민들은 팔라비 왕을 끌어내리고 신정체제인 이란 이슬람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권좌에서 쫓겨난 팔라비 국왕은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1979년 11월 혁명파 대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인 52명을 인질로 잡고 팔라비의 송환을 요구하며 444일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습니다. And that is when the U.S. imposed an oil embargo on Iran and cut off diplomatic relations. So oil has been a factor in both of those historic episodes. 1979년 이래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테러 지원국 지정은 물론 해외 자산 동결과 무역 금융거래 제한까지 각종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테헤란의 한 재래시장을 가봤습니다. 진열 때마다 상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랜 경제 제재와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경제는 나름대로의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مردم مثل سابق زندگی خودشون رو میکنن درسته گرونی هستش ولی مهمتر از همه اینه که مردم پشت هم وایسادن بالاخره تو هر جنگی یه مقدار سختی‌ها و مشکلات هست. 저항 경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장은 포기했지만 버틴다. 생존에 최적화된 이제 구조로 정말 그야말로 저항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수십 년간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하메네이를 표적으로 삼은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은 산유국들에게 원유거래 대금을 중국 화폐 위안화로 결제하라고 종용해왔습니다. 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지금까지 석유를 사려는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달러로 바꾸어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달러 대신 위안화도 이용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경제 제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 몰래 팔 수 있는 국가들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왜냐하면 그 거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를 하는 걸 위안화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As we know, this is important, but not in terms of the amount, because still the amount of oil Iran sells is not the largest amount in the world. Still the global market uses American dollar for the sale of oil and many other things in the global trade. But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turning points. This rule, this American currency being the global reserve currency rule, was seriously challenged. 1971년 닉슨 대통령은 퇴환 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달러의 가치가 폭락할 위기 상황. 미국은 금 대신 석유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금 대신 석유가 달러 패권을 지탱하는 새로운 힘이 됐습니다. 페트로달러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거기 있는 그 중동의 산유국들을 국가의 안보를 미국이 완전히 책임져 주는 대신 그 나라들은 석유를 달러로만 수출을 한다. 이런 협정이거든요. 이게 사실 무시무시한 협정입니다. 왜 무시무시한 협정이냐면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찍어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우리 돈으로 한 150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10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 연금술이다 이렇게 부르죠. 다른 산유국들도 속속 페트로달러 체제에 편입됐습니다. 이제 달러는 금을 담보 잡히지 않고도 기축동화로서의 신뢰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산유국에게 미국산 무기를 사거나 미국 기업에 투자하게 해 미국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Every country in the world, every economy which needs to buy oil or gas, they have to have enough amount of American dollars in their central bank reserves in order to buy petrol in the global market. So this creates a huge demand for the American dollars. And as a result of this, the American currency, the American dollar, became the global trade currency, global reserve currency. 2017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도 페트로달러 체제를 벗어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Por eso yo anuncio que Venezuela va a implementar un nuevo sistema de pago internacional y va a crear una canasta de monedas para liberarnos del dólar y con las monedas de libre convertimiento, el yuan, el euro, los yenes, las rupias y las monedas internacionales, liberar las amarras del dólar.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전격 기습한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을 연행해 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해 페트로달러 체제에 도전해온 국가였습니다. 미군이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유지한 게 뭐냐면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 많은 고귀한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하는 게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한 겁니다. 안 그러면 페트로달러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유지를 했죠. 그래서 또다시 한 20여 년간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이 유지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이란의 발표에 유조선을 포함한 수많은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에 갇혔습니다. 한국 국적 다온호의 안점환 조리장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습니다. 다온호가 페르시아만에 들어선 직후 전쟁이 발발했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다온호는 전쟁의 위협을 피해 페르시아만 곳곳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보면 사우디도 이렇게 공격을 당했었거든요. 유정시설이 불타고 있는 것도 옆에 지나가면서 또 보이고, 또 하늘 위로 이렇게 보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궤적들이 보여요. 포격 소리도 들리고 미사일 폭파 소리도 들립니다. 저 호르무즈 안에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군과 미군이 번갈아가며 통행을 금지한다는 무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브릿지에 가면 들립니다. 네,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군함이 또 경고방송하는 것도 들었었고, 즉각 돌아가라, 사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경고방송 3번 하고 쏩니다. 그래서 뭐 대답 없이는 맞는 거죠. 안 조리장이 페르시아만에 갇힌 기간은 무려 100일. 식재료를 조달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참기름, 우리 쓰는 요만한 참기름 있죠. 그거 하나에 14만 원, 15만 원. 저희 이번에 2번째 부식 실을 때
그 카타르에서 실었는데 오뚜기 카레 한 봉지에 14만 원. 진짜요? 그는 또 지척에서 한국 국적 나무호가 피격당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저희가 약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번쩍하고 또 한 번 한 4초, 5초 뒤에 또 한 번 그러고 2번으로 기억합니다. 그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때. 우리 회사 배가 직접 맞았으니까, 그것도 우리 바로 근처에 있는 배가.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공포가 그게 다르죠. Gas prices are not just rising in Texas. The entire U.S. is feeling the sting.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곧 국제 유가의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전 세계 경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So the kind of discriminatory control that Iran imposed was not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had anticipated and prepared for. And this is why Iran managed to gain this very valuable strategic card, which now it would not give away easily. Because unlike nuclear weapons, which would provide Iran with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the Strait of Hormuz has provided Iran with a weapon of mass disruption. And it can, through that, take the global economy hostage. And that's a superpower that has been granted to Iran through geography. 통행의 자유라는 것들이 다 국제사회에서 보장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좀 반발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شرایط تنگ هرمز دیگه به قبل از جنگ بر نمیگرده. تبعاتش هم بر عهده امریکاست. متحدین امریکا بعد از رژیم تروریستی ترامپ سوال بکنن که چرا به این ماجراجویی دست زد و اینکه این تغییرات در منطقه چرا در واقع باید ازش سوال بکنن که چرا به این ماجراجویی دست زد که همچین اتفاقی بیفته. تنگه هرمز و این جغرافیا بخشی از این صحنه نبرد. بخشی از قدرت ماه.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중재로 어렵게 이뤄낸 종전 합의도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양측의 강경한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봉쇄됐습니다. Obviously, the regime in Tehran believes that's an absolute strategic necessity. That if the regime is to survive, it has to be able to control that strait. And on the other 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aying for the global economy to thrive and for Trump personally to be able to claim some level of victory in this war, Iran must not be able to control the strait. And you and I are talking right now before we know who's going to win. 최근 이란이 후티 반군을 통해 홍해도 차단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동의 바닷길은 거의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에너지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우리나라의 시름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사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이 좀 주력 산업입니다. 철강도 그렇고요. 석유화학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정유라던가 자동차, 조선, 그래서 한국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에너지를 좀 많이 쓴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원유 중에서도 중동산 중진류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진류는 경진류보다 점도와 밀도가 높아 가공에 어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정유를 잘하면 그만큼 싸게 사서 더 비싼 제품을 만들어낼 기회가 있습니다. 중진류를 수입해서 정제를 했을 때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진류가 필요한 거고, 근데 중진류 생산 지역은 딱 중동 아니면 베네수엘라 원유도 사실은 중진류. 근데 남아메리카에서 우리가 수입하기도 사실은 경로상 좋지는 않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란 전쟁의 향방. 전문가들은 이제 곧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0월 가가지고 항공유나 디젤의 재고가 정말 떨어졌는데 비축유도 없고 그다음에 더 이상 급하게 돌릴 수 있는 공장 여력도 없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북반구의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점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전에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야만 가격이 안정되는데 겨울 전에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